안녕하십니까? 자,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영어를 가르치게 된 이형주 선생입니다. 강의하기 앞서서 저희 앞으로의 영어 강의는 여러분의 기대와 희망에 어긋남이 없는, 여러분이 기대하는 만큼 또 여러분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시킬 수 있는 강의를 해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강의하기 이전에 여러분의 희망이 뭘까요? 영어 시험에서 여러분이 수능 영어 시험을 의식하건 토플을 의식하건 각종 우리나라 실시가 되는 많은 영어 시험이 있는데 어떤 영어 시험이건 다 좋습니다. 여러분이 고득점에 가까운 만점에 가까운 고득점을 딸 것을 여러분은 희망하고 있죠. 그거 어려운 일일까요? 세상살이, 삶이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삶이란 너무나 많은 변수 때문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노력을 한 만큼 어떤 기대가 만족스럽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영어 시험에서 만점에 가까운 고득점을 딴다. 이건 절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쉬운 일이에요. 그냥 쉬운 일이 아니고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단 방법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에 여러분 좀 조심해야 되겠네요. 방법이 제대로 되어 있다면 어떤 영어 시험이건 영어 시험에서 만점에 가까운 고득점을 딴다는 것은 그건 당연한 일이고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방법이란 건 뭡니까? 여러분은 이제 잘못된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은 좋건 싫건 학교에서 학원에서 선생님들이 지도하는 방법이 그랬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영어를 공부한다 그러면요 무조건 암기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 공부를 이렇게 무조건 암기하면요 응용 능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마지막이죠. 첫 번째가 무조건 암기한다면요 암기한다는 자체가 어렵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이해를 못했는데 무조건 암기하자니 당연히 암기한다는 게 어려워요. 뿐만 아니라 암기를 했다 치더라도 그 암기한 기억은 순간적입니다. 그 순간 지나면 머리에서 빠져나가기 일쑤죠. 가장 중요한 건요 응용 능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게 생기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응용 능력.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영어 시험장에 가서 좋은 점수를 딸 수 있는 원동력은요. 그 학생에게 얼마만큼 응용 능력이 쌓여 있느냐 그걸 말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쌓이지가 않는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제가 강의하면서 여러분을 유도해 나갈 테니까 자 여러분의 습관을 버리고 영어를 공부할 적에 암기하는 거야. 난 습관을 버리고 내가 유도할게요. 이해 위주의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유도할 테니까 잘만 따라와 주면 되겠죠. 그러면 공부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대개의 경우 영문법의 현상에 깔려있는 본질을 이해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복습할 것도 거의 없습니다. 문법 공부라는 거는 단 어휘 공부, 복화이죠. 복화. 그리고 독해 공부에 대해서는 많은 공을 들여야 되겠지만 최소한도 영문법의 현상에 대한 공부는요. 아주 즐겁게 이해를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암기사항이 있으면 암기를 나중에 하는 겁니다. 이해를 하고 선 이해하고 후 암기하는 거죠. 그럼 굉장히 쉽죠? 이해를 했으니까 암기해 놓은 그것이 그 기억이 영원토록 보존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자 이제 이해한 영어 현상을 놓고 철저하게 연습을 해가지고 쑥쑥 응용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죠? 단 여러분 이해 위주의 공부라는 거는 자기 스스로 하려고 해서 마음먹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지도자가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이 그렇게 끌고 가는 거죠. 자 내가 여러분을 유도해 갈 테니까 잘 따라만 와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하고 함께 영어 공부를 시작하고 난 다음에 일단 문법 공부를 먼저 해야 되겠죠. 7코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리고 이제 복화 공부하고
독해 공부까지 저하고 함께 공부한다 그러면 저는 약속합니다. 약 1년이면 여러분이 어떤 영어 시험을 볼지 모르겠지만 그 영어 시험에서 만점에 가까운 고득점을 딸 수 있게끔 제가 여러분에게 강의를 진행시킬 겁니다. 아시죠? 오케이? 틀림없는 약속이에요. 자, 그러면 저하고 함께 영어 공부 시작해 볼까요? 자, 마음 편안하게 칠판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목이 관사 명사예요. 잠깐, 관사 명사, 저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공부해야 될까요? 관사 명사 편에서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어떻게 나올까요? 그것부터 살펴볼까요? 시험 문제는 명사가 있고요. 명사의 앞에 빈칸을 만듭니다. 그래놓고 첫째 빈칸 속에 관사를 쓸 것이냐, 쓸 것이냐, 아니면 빈칸 속에 관사 안 쓸 거냐. 이거 뭡니까? 이러한 시험 문제 유형, 우리 주변에서 영어 공부를 상당히 많이 한, 영어 공부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굉장히 괴롭다, 어렵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암기했으니까요. 이해한 게 없습니다. 두 번째, 관사를 쓴다 할지라도 그 빈칸 속에 부정관사를 쓸 것이냐 아니면 정관사 쓸 것이냐, 상당히 괴롭고 어려운 부분이에요. 한국 학생들에게는. 그다음 하나만 더, 명사를 놓고 그것을 단수도 표현할 거냐 아니면 복수도 표현할 거냐, 이것도 굉장히 괴로운 거죠. 자, 이제 나중에 저하고 함께 공부하겠지만 예를 들면 한국의 영어 교육 정말 우습습니다. 이건 코미디예요. 하나의 코미디예요. 러브라는 것은 사랑, 추상명사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이라는 건 무형의 개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을 뻗어 만질 수가 없잖아요. 무형의 개념이에요. 추상명사는 뭐라고 그러죠? 불가산 명사다. 불가산 명사의 앞에는 절대로 부정화사 붙일 수가 없고, 불가산 명사는 절대로 s 붙여서 복수를 만들 수 없다. 이거 뭡니까? 거짓말이에요. 왜 이 거짓말 할까요? 모르니까요, 선생님들이. 여러분, 안 그렇습니다. 실제 영어는요, 러브의 앞에 어를 붙이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되고, 러브에다 s를 붙여서 러브라는 추상명사를 복수로 표현하는 경우도 많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알죠? 궁금하지만 저하고 함께 모든 것을 깨끗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관사 명사편에서 공부할 내용,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느냐 좀 살펴보았고, 맨 처음에 시작이 우리말과 영어의 표현 방법의 차이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의, 들에 대한 우리말과 영어의 차이점. 재미있는 이야기처럼 듣고 넘어가면 됩니다. 이 부분. 1번. 자, 우리말은 하나이란 말이 쓰이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그랬네요. 영어는 이게 하나의라는 뜻이죠. 부정관사. 필요한 경우 부정관사 이걸 반드시 써야 한다. 예를 들죠. 가볍게. 나는 가수다. 이게 자연스러운 우리말이에요. 물론 이때 가수 앞에 한 명의 또는 하나의 집어넣어도 되는데 집어넣으면 어색합니다. 그렇죠? 꼬사 나와요. 없는 게 좋습니다. 이게 우리말이에요. 영어는 어떻습니까? I am singer? 안 돼요. I am a singer. 어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나라는 가수는, 세상에 가수가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 나라는 가수는 어떤 한 명의 가수이니까 부정화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부정화사를 반드시 써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우리말과 영어의 표현 방법의 차이점 1번이 끝났고, 편안하게 지금 이야기 듣는 것처럼 구경하고 흘리면 되는 부분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말은 정해져 있다 그럴 때 그란 말을 쓰거든요. 그라는 말이 쓰이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영어에서는 필요한 경우에 더 정관사죠. 정해져 있을 때 쓴다. 정해져 있다. 정관사. 필요할 때 반드시 쓴다. 이게. 자, 여러분 예를 볼까요? 대화. 이거 뭐 모자지간의 대화다. 엄마하고 아들의 대화. 친구의 대화이다. 뭐 그렇게 생각이 좋습니다. 엄마가
예, 아들아, 외로빈, 너 어디 갔다 왔니? 아들이 대답하길, 엄마, 나 정거장에 갔다 왔어요. 빨리 우리말 보세요. 우리말, 엄마, 나 정거장에 갔다 왔어. 이렇게 끝나죠. 정거장 앞에 그란 말을 씁니까? 여러분 여기에 그가 보입니까? 안 보이죠. 우리말은 지금 여기 그가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엄마가 예 아들아 너 어디 갔다 왔니? 엄마 나 정거장에 갔다 왔어요. 엄마하고 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정거장입니다. 이미 알고 있다는 건 정해져 있다 이게. 영어 보세요. 따라서 I have been to the station. 정과사가 필요한 경우에 정과사 꼭 쓰고 있다. 우리말은 그런 말을 안 쓴다 이게. 친구끼리 하는 말이다. 예, 경민아, 너 어디 갔다 왔니? 나 정거장 갔다 왔어. 너 어디 갔다 왔니? 나 문구점에 갔다 왔어. 그 문구점이라고 안 그러죠? 그냥 문구점. 오케이. 두 번째 예문. 친구네 집에 초대받아 가서 친구네 방에서 재밌게 대화를 주고받는데 날이 더워서 방 안이 덥다. It's very hot in this room. 예, 이 방이 너무 덥다. 문 좀 열어줄래? 우리말 보세요. 문 앞에 그 있습니까? 우리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영어는 어때? 영어는 open the door please. 정화사 쓰네요. 정화사 필요하죠. 왜? 정해져 있는 그 문이잖아요. 친구네 방에 있는 그 문 정해져 있는 문이니까 정화사 써야 된다 이게요.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밑줄 그는 대신 제가 동그라미 했네요. 비교해서 우리말은 뭡니까? 그 문 아니죠. 그 없잖아요. 그냥 문이라고 그런다. 오케이. 자, 우리말과 영어의 표현 방법의 차이점 두 번째 것이 끝났고 자, 마지막 세 번째 겁니다. 우리말은 단수하고 복수의 구별이 거의 없대요. 예를 들어볼까요? 영어는 단수 복수를 철저하게 구별합니다. 우리는 잠깐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생각을. 우리가 몇 사람이죠? 몰라요. 그러나 최소한 2명 이상이네요. 2명 이상이라는 건 복수입니다. 근데 그 다음 볼까요? 오구야? 똑같네요. 아까 나는 가수다. 나란 한 명을 놓고 가수라고 그랬는데 우리란 2명 이상을 놓고도 우리는 가수라고 그래요. 똑같아요. 단수일 때와 복수일 때 표현 방법이 물론 가수들이다. 복수를 나타내기 위해서 들을 붙일 수도 있겠는데 붙이면 뭔가 모르게 우리말 같지가 않습니다. 어색해요. 안 붙이는 게 더 자연스럽다. 자, 우리말은 이렇듯이 단수 복수의 구별이 거의 없는데 영어는 we are singer? 에이, 그런 영어는 없지요. 반드시 s 붙여서 복수도 표현을 해야 되겠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우리말과 영어의 표현 방법의 차이점에 대해서 재미있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가볍게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신경 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 다음 칠판 볼까요? 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정관사의 의미가 5가지 있다. 그리고 여기 물음표가 있네요. 이 물음표는 뭘 뜻합니까? 이거 내가 여러분에게 강의하고 싶은 내용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건 뭡니까? 흉내낸 거예요. 뭐를? 우리의 모든 영어교육, 한국의 모든 영어교육, 학교에서건 학원에서건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이게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으니까 학생들은 영어 실력이 안 늘지요. 3년 공부했어요? 이런 식으로 공부했다고요? 3년 아니라 공 하나 더 붙여서 30년 이런 식으로 공부해도 영어 실력 늡니까? 30년 전에 비해서 하나도 안 늘어요. 자, 영어 책마다 가지수상 좀 차이가 있습니다. 부정관사 의미를 4가지로 소개한 책도 있고 5가지로 소개한 책도 있고 대개 경우 보니까 조사해 보니까 5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5가지 일단 소개했는데 여러분 이따가 여러분은 저하고 함께 그렇군요. 그 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입을 통해서 그렇군요. 이건 잘못된 영어 교육이군요. 그 말이 나와야 돼요. 하나의 미리 양하죠. 부정관사의 의미는요. 여기 따로 쓰겠습니다. 이건 둘 이상 중에서 하나의 이것뿐입니다. 부정관사 의미는 하나뿐이에요. 하나뿐인 부정관사 의미는 뭡니까?
하나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은 부정화사 의미라고 그럴 수 있겠고 여기 2번, 3번, 4번, 5번은 이건 뭐냐 하면요. 이거는 의미가 아니에요. X라는 건 뭡니까? 아니다. 의미가 아니라 부정화사가 쓰이고 있는 그 문장의 상황 속에서 상황에 따른 우리말로 나타나는 번역의 모습이 그럴 뿐입니다. 이거 여러분 꼭 명심해야 돼요. 자, 과연 그런가 어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만이 의미이고 2번, 3번, 4번, 5번은 부정화사의 의미가 아니다. 부정화사가 쓰이고 있는 문장 속에서의 상황에 따른 번역의 모습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과연 그런가 하나씩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부정화사 의미는 둘 이상 중에서 이건 괄호 안에 묶어버리는 게 좋겠습니다. 하나의란 의미 이것뿐입니다. 암기사항이 있다면 바로 요걸 암기해야 되는 거예요. 요거. 이게 암기사항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뭡니까? 나머지는 전부 암기하는 게 아니라 연습의 대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연습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야 응용 능력이 쑥쑥 배양되는 거거든요. 자, 볼까요? 번역은 상황에 따라 적당히 한다. 1번. Mr. Kim is waiting for you. Mr. Kim 앞에 부정화사 어를 썼네요. 왜 그럴까요? 의미가 뭡니까? 하나의, 한 명의. 김이라는 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굉장히 많죠. 김씨 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한 명의 김씨 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게. 근데 상황이 이러하면요. 상황이 이러하면 우리말로 번역은 어떤 김씨라는 분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어떤이라는 건 뭡니까? 의미가 아니지요. 뭐예요? 얘기해 보세요. 우리말로 나타난 번역의 모습일 뿐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예문. Birds of a feather flock together. feather, 깃털 앞에 어를 붙였네. 왜 그럴까요? 의미가 하나의 깃털의 새들. 하나의 깃털의 새들은 함께 모인다. 그러니까 상황이 이러하니까 우리말로 번역의 모습은 뭡니까? 똑같은. 안 써도 되겠죠? 이건 의미가 아닙니다. 쓸게요. 의미가 아니라 우리말로 나타난 번역의 모습일 뿐이다. 이게 형제지간에 싸움질을 하고 있을 적에 엄마가 얘기하시죠. 야단칩니다. 야, 너희들 말이야. 한 뱃속에서 나온 형제들끼리 하나의 뱃속. 한 뱃속에서 나온 형제들끼리 다정하게 지내지 좀 왜 이렇게 싸우냐. 하나의 똑같은 뱃속에서 나왔다 알고 있죠. 똑같은 뱃속에서.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 1번, 2번, 2번 여러분 뭐 했습니까? 부정화사에 대해서 1번, 2번, 2번 끝냈다. 이건 뭡니까? 부정관사의 능력을 여러분 속에 집어넣기 위해서 몇 번 연습했다는 얘기입니까? 2번 연습했다는 얘기예요. 물론 2번 연습하면 부정관사가 여러분 몸속에 배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그보다 더 많은 연습을 해나가야 돼요. 누구하고 함께? 저하고 함께. 3번 보겠습니다. 기가 막혀서 참. 저도 옛날에 영어 선생님한테 제가 만난 영어 선생님 무지무지하게 많은데 그것도 굉장히 훌륭하신 선생님이라 평가받고 있던 그 참 이상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얘들아 이때 어는 하나의란 의미가 아니고 X 하나의 아니다 이게요. 마다 당이란 의미야. 펄란 의미이다. 저도 선생님이 거짓말 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일단 암기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게 얼마나 코미디 같은 엉터리 이야기를 했느냐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죠. 여러분 부정화사마다 당이란 뜻이 있습니까? 의미? 아니에요. 이건 뭡니까 이거? 우리말로 나타난 번역의 모습이다.
볼까요? I write once a week. 나는 week 앞에 어를 붙였어요. 뭡니까? 2주일, 3주일? 아니죠. 한 주일. 한 주일이란 얘기예요. 어가 하나이란 뜻이니까. 그러니까 일주일 상황에 따라서 번역은 마다. 일주일 당 한 차례 나는 그녀에게 편지를 쓴다. 오케이? 또 그 다음 4번 외로움이 조금만 기다리세요. 자, 우리말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말에서 이 선생 오늘 수업 끝난 다음에 나하고 함께 기분도 좀 꿀꿀하고 그러니까 미안해요. 학생들 앞에서 강의 효과상 어른들은 소주 이런 한 잔 뭐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소주 한 잔 같이 하지. 이때 하나의라는 것은 꼭 하나의라는 뜻이 아니고 소주 조금 약간 같이 마시자라는 뜻이죠. 우리말과 똑같이 영어의 부정화사 또한 쓰이는 상황에 따라서 약간만 기다리세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조금만, 조금의, 약간의 그렇게 번역될 때가 있다 이런 얘기죠. Wait a minute.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지워놓고 여러분 정리시키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리가 또 있어야 돼요. 어순하게, 산만하게 늘어져 있으면 안 되죠. 자, 전치판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부정화사 의미는 5가지 있다. 이거는 잘못된 이야기다라는 것을 흉내낸 겁니다. 그러니까 문표를 했어요. 5가지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부정화사 의미는 하나뿐이다. 이런 얘기. 자, 이러한 설명이 얼마만큼 잘못된 설명이냐. 자, 이거 보세요. 여기에 어떤 똑같은 마다 당 약간의 조금이라는 것은 이건 뭐예요? 2번서부터 5번까지는 부정화사의 의미가 아니라 부정화사가 쓰이고 있는 상황에 따른 우리말로 번역해 볼 적에 나타날 수 있는 번역의 모습일 뿐이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칠판 보실까요? What a feeling. 이거 댄스 영화. 영화 제목 플래시 댄스인데 몰라도 되고요. 여하간 아이린 카라란 여자 가수가 부른 노래인데 여기에 어를 썼네요. 어떤 때 한 번 찾아온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느낌, 한 번 찾아온 느낌이다. 근데 상황이 어떠하냐면 여자가 어떤 남자를 굉장히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짝사랑이죠. 근데 그 사랑에 대한 응답이 없어요. 짝사랑이에요. 근데 어느 날 그렇게 그리워하고 그렇게 사랑하던 남자로부터 사랑에 대한 응답이 오게 되었다. 이게. 그럼 그때 그 여자의 마음속에 찾아든 한 번의 느낌이라는 것은 얼마나 황홀하고 짜릿하겠습니까? 그러니까 what a feeling. 황홀한 느낌이요. 이 짜릿한 느낌이요. 라고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부정화사 의미입니까? 번역입니까? 이거 황홀한 짜릿한. 우리말에 번역이 그렇게 되었을 뿐인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서 나타난 모습이지 황홀한 짜릿한이란 것은 부정화사 의미가 아니지요. 오케이? 한국의 영어 교육이 얼마만큼 무식하냐? 이만큼 무식하다 이게. 자, 부정화사 의미를 5가지로 소개했는데 이거 좀 그냥 있으면 좋겠는데 어쩔 수 없이 지워야 되겠네요. 자, what a feeling. 그때 어가 우리말로 황홀한 짜릿한이라고 번역이 된다. 그러면 그것을 부정화사 의미라고 착각을 해가지고 부정화사 의미 하나 더 있네요. 6번째 거. 뭡니까? 황홀한 짜릿한 이라고 써놓고 학생들한테 뭐 시켜야 됩니까? 암기에 시험문제 잘 나오니까. 이게 시험문제 나옵니까? 절대로 안 나와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10년간 영어 공부한다고 한들 영어 실력이 늘까요? 절대 안 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옛날에 배운 영어 다 잊어버리고 저하고 함께 제가 유도할 테니까 잘 따라와 주시면 약 1년이면 끝난다 이런 얘기. 마음에 안 놓이네요. 하나 더 볼까요? 조금 어려운 낱말.
ordinary, 보통이, 평범한이라는 뜻입니다. ordinary, 보통이, 평범한. 근데 그 앞에 extra라는 접두사 붙였어요. 이건 벗어남 그런 얘기예요. 나중에 복화 시간에 저하고 함께 다 공부할 거니까 적당히 듣고 흘리세요. extraordinary, 비범한. 왜? 보통의 상태를 벗어나 있는. 그러니까 여기에 부정화사 썼네요. 뭔가 지금 아이디어를 생각해내야 됩니다. 근데 잘 아이디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경민이가 어떤 아이디어를 딱 하나 생각해낸 거예요. 어떤 한 번의 아이디어, 하나의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부정화사 썼죠. 근데 상황이 그러하니까 우리말로 번역은 기발한 생각이구나. 기발한 생각이구나. 여러분 부정화사에서 기발한이라는 번역이 나와요. I write to her once a week. 어에서 어떤 번역이 나옵니까? 일주일마다, 일주일당. 그것을 의미라고 착각하고 있으니까 누가? 영어 선생님들이 학생들아 부정화사 의미, 마다, 당, 퍼의 의미가 있는 거야. 그러면 그런 식으로 영어를 가르친다면 부정화사 의미, 중요한 암기사항 7번째 거. 기발한. 또 있네요. 8번째 거 또 이야기해야 됩니까? 이젠 안 해도 되죠. 여러분 아소리가 나오죠. 한국의 영어 교육이 왜 잘못되었는가. 이런 식으로 무조건 암기하면서 10년, 20년, 50년을 공부한들 과연 여러분 영어 시험에서 만점에 가까운 고득점을 딸 수 있느냐? 없다. 방법만 제대로 되어 있으면 약 1년이면 어떤 영어 시험에서건 여러분은 만점에 가까운 고득점을 딸 수가 있다는 걸 믿고 제가 이끌어가는 영어 강의 열심히 쫓아와 주시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약속할게요.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